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모양이 비슷한 한자들은 모아서 보면 참 간단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런 영상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첫 번째 덜감과 멸할멸 잘 보시면 입구하고 불화만 다르고 나머지들이 다 똑같은데요. 잘 보세요. 자, 덜감자는 무엇인가를 덜어낸다는 뜻인데요. 위에다가 물을 덜어낸다는 뜻이에요. 물이 많이 고여있는 것을 다른 쪽으로 덜어낸다는 뜻이고요. 뒤에 있는 한자를 보시면 이 위쪽에 있는 한자가 입구를 뺀 나머지가 도끼월이라는 한자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혼동되실까봐 써주는데요. 원래 도끼월자는 잠깐만요. 이렇게 쓰는 한자인데요. 펜이 잘 안 나오네. 됐다. 자, 도끼월자 이자가 한일로 올라가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무기를 상징하는 한자여서 입구 무기로 다 때려 부시고 보고한다 해서 이 뒤에 있는 한자가 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함흥차사 할 때 나오는 다함자인데요. 자, 보시면 도끼로 다 부시고 보고했다. 다라는 뜻이 다함이 감이 되고 물을 다 덜어내었다 해서 덜감입니다. 자, 수해 피해가 입었다고 합시다. 비가 많이 와서 집안에 물이 많이 들어왔다면 그 물을 다 밖으로 덜어내야 된다 해서 덜감자인데요. 우리가 체중, 자, 다이어트해서 살을 뺐다 그러면 체중, 감량 이럴 때 쓰는 감으로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멸할배를 보시면 앞에 물 쓰고요. 가운데가 불화입니다. 자, 엄청나게 심하게 불이 나 있는 상태에 불을 끄려면 물을 갖다 집어넣어야 돼서 물로 불을 끄듯이 모든 것들을 없애버린다는 뜻이 멸하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들을 없애다, 불 끄듯이 없다 해서 멸종되다, 멸망시키다, 멸시하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멸시할 때는 업신여기 멸이 따로 있네요. 이건 멸하다, 없애버리다, 멸망하다 이럴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덜감자는 앞에 물을 덜어내다, 멸할멸은 불을 끄듯이 없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들거와 기릴레를 보시면 공통으로 들어가는 한자가 있는데요. 여기 손수 빼고 말씀은 빼고 똑같이 쓴 한자가 같이 하다 해서 더블 여자인데요. 손 두 개를 이렇게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손 두 개를 하시고 여기다가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어서 손 두 개를 마주 들고 있다 해서 마주들여라고 읽는 한자인데 혼자 쓰진 않고요. 만약에 마주들여라고 표현하지 않고 혼자 쓸 때는 보통 우리가 더블여 함께하다, 더불려 또는 물건을 주니까 줄려 이렇게 해석하는 한자죠. 나중에 기회 되면 이거 들어가는 한자들 정리해서 도금편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손 두 개를 하셔서 같이 들고 있다는 뜻인데 아래에다가 손수를 넣어서 손을 들다 해서 들 건데요. 선거라든지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할 때 거자든지 거행하겠습니다 뭔가 해서 의식을 행한다든지 해서 행동할 거라는 뜻도 약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릴예자는 칭찬하다는 뜻입니다. 더블 여자에다 말씀을 쓰니까 한 사람만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정말 괜찮아 라고 칭찬해 주는 걸 우리가 명예를 얻었다 할 때 쓰는 예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경희서당을 구독하시면서 유익해 괜찮아 라고 공유해 주시고 소문이 내주신다면 제가 명예를 얻고 칭찬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길이다 라고 한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거 길래 보시면 손으로 말로 어떻게 이렇게 붓으로 구분한다는 거 항상 유념해서 보세요. 세 번째는 굳을 겸 팽팽할 낀 어질연자의 공통의 위에가 다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동하고 있는데요. 아래 흑토냐 실사냐 조개표로만 구분하시면 되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흑토를 써서 실사를 써서 어지른을 써서 하는데 첫 번째부터 보시면 굳을 겸자 볼까요? 위에 있는 한자는 신하 신자에다가 또우자예요. 또우는 손인데요. 신하가 단단하게 뭔가를 쥐고 있다라고 해서 진짜 단단할 견자의 원자입니다. 단단하게 신하가 손에 뭔가를 굳게 빼앗기지 않고 들고 있는데 뭘 들고 있어요? 땅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를 다른 외국인한테 외세에다 빼앗기지 않다. 잘 지니고 있고 보관하고 있다 해서 땅을 지키는 신화에서 구들견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팽팽할 긴자 보시면 단단하게 쥐고 있다에 실을 썼으니까 양쪽에서 실을 서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쥐고 있는 거니까 그 실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팽팽한 상태가 돼서 이 팽팽한 상태를 우리가 긴장 상태라고 하고 긴장하다고 할 때 쓰죠. 그래서 팽팽할 긴자는 그럴 때 쓰는 기묘하다, 긴장되다, 긴급하다 이런 말 할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어질 한자는 신화가 조개패는 재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돈을 잘 관리하다 해서 조개패를 집어넣어서 신하가 돈을 관리하고 있고 쥐고 있다. 대단한 신하다. 어질다. 똑똑한 신하다 해서 어질현을 합니다. 공통점으로 신하 신자를 해석을 꼭 하셔야 되고요. 아래 부수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구분하시면 쉽게 구분되는 한자입니다. 마지막 도구미 같은 한자에 넣어도 될 법한 한자가 하나 나왔는데 여기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검사할 검, 검수할 검, 칼검, 험하름, 시험험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한자 보이시지요? 이 뒤에 있는 한자는 공통으로 들어가는 한자 모두라는 뜻의 모두 첨자입니다. 그런데 얘는 첨자가 되는데 발음을 다른 자와 결합하면 다 검으로 바뀌고요. 검자에서 다시 험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다시 검자와 험자가 있는데 첫 번째부터 천천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검사할 검인데 나무목을 집어넣고요. 모두 첨자예요. 나무 상자에 무엇인가 왔는데 이것이 폭탄인지 해로운 것인지 좋은 것인지 검열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공항에서 들어올 때 우리의 트렁크 가방을 캐리어를 다 검사하는 것처럼 나무 상자에 있는 걸 검사하다 해서 우리 재판관 검사할 때도 쓰고요. 숙제 검사할 때도 쓰는 한자인데 자 재판관 검사할 때는 일사를 쓰시고 숙제 검사하다 할 때는 조사할사를 써서 한글은 같지만 한자가 다른 한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검수할 건 모두 첨이니까 사람들이 모두 나누어서 쓰다 아껴서 쓰다 해서 검수하다라고 씁니다. 사람이 아껴 쓰다로 외우시고요. 칼검자는 칼도가 오른쪽이면 변하니까 칼 모양이고 모두 칼을 들고 있네 해서 칼검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검자는 양쪽 날이 다 있는 걸 검이라고 하고요. 한쪽 날만 있는 건 칼도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엄마들이 요리할 때 쓰는 건 칼도가 되고요. 그 다음 칼검자는 무술할 때 쓰는 게 칼검이 되겠습니다. 험할험자와 시험험인데 험할험에서 앞에 있는 한자는 언덕부라는 부수입니다. 산에 올라갔더니 아주 언덕들이 많아서 험하고 힘들다는 뜻으로 험할함을 쓰시면 되고요. 시험험자는 앞에 말말을 집어넣어서 여러분 옛날의 말이 지금 현재의 자동차급입니다. 자 말을 탈 때 함부로 사지 않고 아무렇게나 사지 않고 말 상태를 보겠죠. 그래서 말을 타보고 이도 보고 꼬리도 보고 만져보고 눈도 보고 이렇게 건강한 상태인지를 테스트 시험해 본다고 해서 시험험자라고 쓰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모양 비슷한 한자 어때요? 모아서 보시되 붓으로 뜻을 주고 나머지로 음을 주면 더 간단히 해결된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모양이 비슷한 한자 올릴게요.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 저랑 한자 공부 같이 해요.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모양이 비슷해서 혼동하는 한자들 많습니다. 그거 정리하고 있고요.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겹치는 한자들도 있지만 반복해서 보신다 생각하고 한번 보시고요.
오늘은 또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릴 테니 구분 잘 해보세요. 자, 첫 번째 놀랄 겸 깨우칠 겸 보시면 똑같이 공경할 경자가 들어갔고요. 아래 말말을 집어넣어서 말이라는 짐승이 다른 짐승과 다르게 자주 놀래고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처럼 잘 놀래더라 이렇게 외우시면 편할 것 같고요. 두 번째 공경하는 사람, 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해줍니다. 깨우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한테 조심해라. 그런 부분은 좀 고치면 어떻겠니? 라고 경계하다 할 때 쓰는 경자고요. 깨우쳐주다 라고 할 때 쓰는 깨우칠 경. 말로써 타이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에 똑같은 경자가 들어가서 아래가 무엇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부수는 한자의 뜻을 담당하니까 그 뜻을 좀 잘 구별할 수 있도록 부수를 좀 익히 외우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 구불곡자 법전자 어때요? 비슷해서 혼동스러울 적 있었죠? 구불곡의 유래를 보면 바구니 모양을 그린 거래요. 그렇게 보니까 또 바구니처럼 생겼죠. 자, 바구니를 만들려면 나무가 필요했고요. 그 나뭇가지를 굽혀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런 모양이 나왔는데 이 구불곡자에서 나중에 가락곡이라는 뜻이 파생이 되어서 음악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음악을 만드는 사람은 우리가 작곡가 할 때도 이 곡자를 쓰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법전자를 보시면 책꽂이 위에 책이 짝짝짝짝 올려있는 모습을 그려서 책이 올려져 있는 책꽂이 모양으로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법전이라고 써있지만 원래는 책전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전이라고 할 때 많이 쓰겠죠. 책이 올려져 테이블 위에 책이 올려져 있는 모습이고요. 얘는 바구니 모양으로 외우시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언뜻 보면 똑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다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외로울 거와 물갈래 파자 구분하는 방법 보시는데요. 앞에 있는 한자가 아들자처럼 보이지만 아들자라고 보셔도 되고요. 원래 팔이 하나만 있는 외로울 혈이라는 한자입니다. 자, 부모가 아무도 없습니다. 고아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한자는 오이 과자인데요. 이 과 발음이 여기서 고가 됐고요. 오이는 넝쿨 식물인데 줄기에 이렇게 넝쿨에 하나씩 뜬금뜬금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것처럼 부모님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을 비유할 때 얘를 또 뜻도 약간 도와주고 있습니다. 발음인 오이 과자가 고도 되지만 오이가 덩그러니 달려있는 모양처럼 그렇게 혼자 사는 아들을 외로울 거라고 해서 우리가 고아한다든지 고독하다든지 이럴 때 쓰는 고가 되겠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한자가 상당히 비슷해 보여서 물갈래파를 보시면 앞에 있는 한자는 물수에다가 뒤에 물이 막 갈라져 있는 모습을 썼는데요. 성씨씨 같이 보이지만 또 성씨씨가 아니기 때문에 물이 갈라져 있는 것을 그림으로 그렸고요. 자, 물이 한 번에 고여 있는데 그것이 지류에 따라서 흘러가는 모습이어서 똑같은 파였지만 똑같은 정당이나 똑같은 집단이었지만 그 지류가 갈라져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파라고 하지요. 그래서 무슨 파 할 때 인상파, 후기파, 자연파, 낭만파 이렇게 얘기할 때도 쓰는 파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한자도 많이 혼동했을 것 같아요. 쓸 거와 같을력을 보시면 위에가 똑같고 아래가 상당히 혼란스럽게 비슷해 보이는데요. 아래 있는 한자는 옛 꽃자니까 고발음을 해서 옛날 오래된 풀이다. 자, 지금 갓 따서 어린 순을 먹는 게 아니라 다 자라고 일명 우리가 쇠했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오래된 식물을 먹게 되면 맛이 쓴맛이 내고요. 그 쓴 것을 먹는다는 거 상당히 즐겁지 않은 맛이죠. 그래서 괴로울 거라고도 쓰고 있는 한자입니다. 그런데 같을 약자는 아래가 오른우자예요.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으로 풀을 이렇게 구분하는데 같은 것끼리 골라내는 거죠. 쑥은 쑥끼리, 나물은 나무끼리, 야채는 야채끼리, 토마토는 토마토끼리 이렇게 손으로 뭔가 구분해 가는 것. 같은 것끼리 구분하돼서 같을 약인데 얘는 문장에 쓰이면 만약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만약약이라는 말. 그래서 쓸 거는 쓸 거 말고 괴로울 거도 같이 외우시고 같을 약자는 같은 약 말고 만약약도 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 정리할까요? 상당히 똑같아요. 큰 네모를 상징하는 한자는 쉽게 외우려고 큰 입구라고 하지만 울타리를 상징하는 테두리를 뭔가를 다 막아놨다는 뜻이 꼭
외우고 계셔야 되는 에울리자입니다. 테두리를 다 쳤는데 누구한테 테두리를 쳤냐면 살아있는 나무에 테두리를 쳤습니다. 나무도 살아있는 식물입니다. 상당히 답답해하고 숨쉬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피곤할 꼰자입니다. 피곤할 꼰자인데 피자를 빼버리고 우리가 고날꼰이라고 하고 정말 쓸 때는 피곤할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이날인자를 보시면 테두리고요. 큰 대자는 사람을 합니다. 사람이 테두리를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날인이라는 말은 원인인이고요. 다른 책을 보면 의지할 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울타리를 의지한다. 자, 짐승이 우리를 침입할까봐 울타리를 치고요. 나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봐 울타리를 치는 것. 울타리를 치고 사람들이 그것을 의지하다 해서 의지할 인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책 보면 이렇게 네모 큰 이불에 사람이 대자로 누워있다. 피로를 풀고 있다. 이불에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해석도 있는데 울타리 치고 있다고 하셔도 괜찮을 듯 싶어요. 가둘수 너무 쉽죠. 큰 울타리로 사람 못 나가게 만들어서 우리가 죄인들을 가둬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수 할 때 쓰는 숫자가 되겠고요. 죄수들이 입는 옷들을 수의 할 때 쓸 수도 있겠네요. 6번째 마지막이고요. 대신할 때자와 칠벌자 상당히 똑같아 보여서 혼동하고 필기 이렇게 쓰는 거 보면 많이 오답하고 잘못 쓰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대신할 때 이 뒤에 있는 한자가 주살이기라고 하는데 말뚝이라고도 보고요. 원래는 주살이기 맞습니다. 화살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쏘는 활이에요. 사람이 그런 주살들을 쓰는데 사람이 날아갈 수는 없죠. 이런 무기를 사용하다 사람을 대신해서 무기를 쓰다 라고 해서 사람 대신 쓰는 것들 할 때만 쓰기 때문에 대신할 때 회사의 대표라든지 대리 출석이라든지 이럴 때 쓰는 대자가 되겠습니다. 7번자는 뒤에 있는 한자가 창과자입니다. 창에 칼이 달렸어요. 그래서 칼을 꼭 쓰셔야 돼요. 앞에 사람인이죠. 창을 들고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하죠. 상대방을 치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벌하다 했을 때 벌자고요. 만약에 이렇게 칼 달린 걸로 풀을 치면 벌초가 되겠죠. 나무를 치면 벌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창과로 구분하는 것, 이건 대신할 때는 주사릭으로 구분하는 것에서 한자에 붓으로 의미를 두면서 외우시면 편합니다. 모양이 비슷한 한자 제가 좀 모아드리고 있어요. 반복해서 보시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랑 함께 이런 한자 공부 하실까요?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한자 공부 저랑 같이 해요. 감사합니다.